감시림프절 생검이에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겠지만 감시림프절은 요 종양에서 오는 첫 번째 림프절, 종양이 만나는 첫 번째 림프절을 저희가 정의상 감시림프절이다 부르는데, 사실 이게 길이 이것처럼 두 갈래로 갈 수도 있어서 꼭 이론적으로는 첫 번째니까 하나지만 실제로 수술해 보면 두 개나 세 개나 네 개인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방사선 동위원소를 주사하고 또 때로는 이렇게 파란색 물감을 주사해서 이렇게 염색된 것이나 혹은 방사선을 이렇게 방출하는 림프절을 이제 검사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 뭐 원장님 잘 네. 아시겠지만 스킵 메타스타시스라고 하는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건너뛰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산에서 서울로 가는데 아직 휘 안 마렵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휴게소에 굳이 들릴 필요가 처음부터 들를 없다. 필요가 없죠. 쭉 오다가 뭐 여기 금강 휴게소니까 여기 좀 한번 쉬어볼까. 이러면 휴게소 다 건너뛰고 거기서 딱 걸리는 거니까 네. 이 first drained lymph node라는 게 감시 림프절의 정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현상도 잘 알려져 있지요. 맞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파란색이 첫 번째 림프절이지만 그 뒤에 회색 림프절, 전이 없이 회색 림프절로 뛰어넘어가는 경우도 간혹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서 맞습니다. 저희가 그 감시 림프절의 전이 여부를 믿게 되는 것이죠. 성원바라기님은 림프절의 전이가 한 개 있으셨다고, 근데 네, 림프절을 14개나 떼서 너무 속상하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 전절제를 해서 그러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요. 과거에는 또 전절제를 한 경우에는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무조건 절제를 하는 게 또 루틴이었으니까. 예, 그러게요. 이 참 현상과 있는 것들을 조합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스킵 메타세시스 제가 조금만 더 네네.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초입에 들르지 않고 휘웅 지나가지고 안쪽까지 가버린 경우가 네, 이 감시림프절 생검술이 1993년, 94년도쯤에 원래는 다른 암에 쓰던 방법을 유방암 수술에 도입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처음에 도입을 했으니까 감시림프절 생검술이 안전한지 많은 검증이 필요했겠죠. 굉장히 심하게 검증했죠, 그 맞습니다. 당시에는. 매우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래 하던 대로 수술을 다 해가면서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까발려 보자. 네, 이렇게까지 됐었는데요. 그때 초입 부분 레벨 1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들리지 않고 저 안쪽 편에 예, 여기에 걸려 있네. 이런 경우가 7%, 제 기억에는 네, 어떤 논문에 따르면 10%까지는 안 네. 되는데 거의 7%쯤 된다 그렇죠. 그랬습니다. 그런 연구들 많았죠. 그래서 네. 그 왜 false negative rate라고 그 위양성. 위음성. 위음성률이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위음성. 위음성이라고 하면 의사들은 아유 괜찮습니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은 구라였다. 이런 걸 이제 위음성, 네, 위음성. 가짜 음성이다 네네. 이런 얘기인데 실제로 초입 부분을 했는데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안쪽에 가 있었다. 이럴 때도 의사들은 본의 아니게 위음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참 웃기는 거는 실제로 그 위음성이 그럼 7%나 됐는데 7%가 안쪽에서 다 재발을 해버린다면 감시림술 생검술을 하면 안 돼. 라고 결론이 맞습니다. 났을 네. 텐데 그게 그 연구들이 10년, 15년 이제 막 20년 이렇게 되는 그 연구들이 있는데 결국 비슷해. 맞아요. 네, 네. 라고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 보통 10% 정도는 좀 false negative rate, 그러니까 좀 의사들이 감시림프절만 몇 개 해봐도 알 수 없다고 그래서 네. 진짜로 없다고 했는데 그게 틀릴 가능성이 그렇죠. 10% 예. 이하 정도라면 10% 정도는 그냥 좀 참아줘도 나중에는 크게 결과가 다른 것 같지는 않더라. 맞아요. 그게 또 false negative rate, 위음성률, 그게 또 중요한 맞아요. 포인트가 근데 되겠습니다. 과거에 NSABP B54 4번 네 번째 트라이얼에서도 아예 아무것도 안 한 군에서 원래 전부 다 그 곽청수라는 그룹에서 40%나 림프절이 양성이었는데 아무것도 안 한 그룹에서 실제로 겨드랑이에서 리커를 한 게 20%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수술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항암 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전이가 있더라도 그게 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뭐
증거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맞습니다. 너무 옵세시브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라는 근데 그게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역시 그 저희 선생님들께 배운 에비던스 베이스드 그렇죠. 메디슨 네네. 너무 심하게 안 해도 되면 저도 좋겠는데 네. 과연 증거 없이 그렇게 해도 되느냐? 아유, 증거는 당연히 필요하죠. 네, 증거를 이게 아주 증거를 어려운 무시하자는 일입니다. 뜻은 아니지만 네, 우리가 하고 있는 그러면 과연 삶의 질과 또 환자의 어떤 사망률을 낮추지 않는 상황에서 삶의 질을 조금 좇는 것은 실제로 환자한테는 이득일 수도 있다. 이득이죠. 그리고 최근에 환자분들이 나의 치료 성적, 나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나의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는 환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건 거. 당연한 예, 움직임이라고 그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도 물론 에비던스에 대한 설명은 필요하겠지만 선택권을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위음성률이 나옵니다. 실제로 네, 위음성률이 좀 있긴 하지만 실제로 재발률의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스탠다드로 림프절 전이가 임상적으로 없는 환자에서는 스탠다드로 감시림프절 생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이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5cm 미만의 유방암을 스탠다드로 하고 있어요. 옛날 연구에서는. 네. 근데 이정호 교수는 어떤가요? 5.5cm, 6cm에서는 감시림프절 생검을 안 하시나요? 예, 그 이게 참 어려운 점입니다. 네네네. 네, 허심탄회하게 네,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어떤 그 프랙티스 어떻게 하고 네, 계신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하는 거는 저는 사실은 어떤 경우라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뭐 우리나라는 굉장히 드물지만 염증성 유방암이라든가 그렇죠. 아니면 피부를 벌써 침범한 게 틀림없다. 네, 밖에서도 보이는 유방암. 네, 이 피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임파선이라는 게 면역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몸에서 균들이 들어왔을 때 편도선이 부었어요. 이게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림프절 같은 편도선 조직 이런 임파선 조직인데 피부 바로 밑에 임파선들이 굉장히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유방암이 피부에 딱 붙을 정도로 이렇게 이제 침범을 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감시림프절 생검술 뭐 그뿐만 아니라 좀 이 실제로 영상학적으로 의심되면 치료를 조금 더 하는 게 더 안전하지 네, 않나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거 없이 네, 그런 거 없이는 6cm다. 6cm라도 저는 뭐 영상학적으로 이상이 없다면 네, 저는 감시림프절 생검술을 해볼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네, 5cm T3, 5cm 이상의 폭에 대해서 확실한 에비던스는 없죠. 없잖아요. 그죠? 네, 하지만 우리가 하다 보니 네, 그런 환자들도 별 문제 없이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인식하면서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염증성 유방암 굉장히 예후가 안 좋죠. 그리고 피부를 뚫고 나오는 유방암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은 사실 큰 제약 없이 하고 있는 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위험성률을 낮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요. 그 그렇죠. 수술 전에 초음파도 보지. 뭐 맞아요. 우리나라는 워낙 보험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이 미국 사람들은 비싸서 잘 못하는 MRI 이런 것도 수술 전에 많이 할 수 맞아요. 있으니까 MRI도 할 수 있지. 그리고 CT도 아주 보편적으로 이제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영상학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속이 잘 보이니까 이분이 그냥 수술을 조금 해보아도 그러니까 감시림설 생검술 정도만 해보아도 될지라는 게 조금 감이 잡히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이 세침 검사라고 맞아요. 네, 이 조직 바늘을 검사, 바늘 가지고 검사, 네, 이게 세포 뭐 검사. 네, 정말 가 있는 거 맞아? 뭐 안 가 있나? 이걸 또 보기도 합니다만 그걸 가지고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으니까 어쨌건 수술 전에 많은 인포메이션을 가지고 수술 내지는 뭐 선행항암 치료를 결정하는 거는 좋은 일인 것 네. 같습니다. 최근에 영상의학과 선생님들하고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 초음파, CT, MRI 세 가지 중에서 림프절 전이 여부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검사는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초음파일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MRI가 제일 정확하대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저도 네. MRI의 엑실라 뷰라는 게 따로 네. 있더라고요. 그 엑실라 뷰를 보니까 음. 정말 새로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네. CT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해상도가 높은 그런 영상이 있어서 네. 저희가 늘 보는 뭐 MIP 이미지나 혹은 그냥 서브트랙션 이미지를 말고 네. 엑실라 뷰를 한번 보시면 이정원 교수도 아, 아마 새로운 역시
네. 네. 사람이 계속 공부를 해야